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5살 남자아이가 편도 제거 수술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진 뒤 5달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꼽히는 편도 제거 수술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유가족들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5살 김동희 군은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위해서였습니다. 1시간이면 끝난다던 수술은 2시간이 넘어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늦었냐. 내가 안내받은 시간하고 너무 틀리지 않냐고. 1년에 한두 건 발생하는 케이스인데, 애가 이제 수술 중에 이제 출혈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애기들마다 이제 피가 많이 나는 애기도 있고 적게 나는 애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혈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가족들은 수술 후 김 군이 사흘 동안 약은커녕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하는 등 경과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먼저 퇴원을 권했다는 입장입니다. 경구약을 먹어야 염증도 안 생기고 하는 부분인데 약을 못 먹는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냉소적으로 어머니 편도 수술은 원래 못 먹어요. 수액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 못 해드리니까 작은 병원 2박 3일 정도 입원하면 다 괜찮으니까 퇴원하세요. 이런 거요. 결국 퇴원 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가족들은 다시 집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김 군은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지만 이튿날 새벽부터 갑자기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어나면서 기침 한 2번 하더니 그냥 그대로 피 분수토. 그러고 바로 의식을 잃었어요. 심정지 발생 직후 김 군은 최초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 부산대병원을 찾았지만 병원 측이 김 군의 입원을 거절하면서 30분가량 시간이 지체되며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후 다른 대학병원으로 김 군을 옮겼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월 숨을 거뒀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군이 편도 수술 전까지 매우 건강했다며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편도 제거 수술 후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뗀 의무기록지에는 수술 시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적혀 있지만 이후 부모들이 병원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한 뒤 뗀 의무기록지에는 수술 후 출혈이 심해 다시 전신 마취를 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수술 후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의무기록지 3장이 늘어난 셈입니다. 의무기록지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지금 특이사항 없음이라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왜 안 적어놨냐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뭐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있는 권영내 응급의료기관인 양산 부산대병원이 김 군의 수용을 거부한 것도 의문입니다. 당시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양산 부산대병원에 사전 통보를 했지만 이송 중 수용이 불가하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들의 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까지 병원을 그만둔 데다 병원 측도 입을 굳게 다물면서 유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 수술실 CCTV 설치를 절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건 진짜 CCTV 하나밖에 없어요. CCTV를 달아놓으면 그 어떤 분이 수술을 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하고 있는지를 그걸로 지켜보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한번 열어보자는 거거든요.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일주일 만에 6만 3천여 명이 동의하며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병원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민사 형사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판이 끝났으면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재판 소송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가지고. 경남지방경찰청은 현재 전담팀을 꾸리고 병원 측의 의료 과실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특히 의료진을 상대로 수술 당일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실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경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됐지만 공방만 벌이다 끝이 났죠.
그래서 원포인트 임시회가 거론되고 있는데 8월 중에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된 건 지난 23일. 하지만 기명, 무기명 투표 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표결도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다음 회기 시작은 9월. 의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심한 여야는 8월 중이라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장 불신임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겁니다. 통합당 대표님하고도 그런 취지 이야기를 같이 해서 같이 공감을 했고요. 8월 중순 이전에 원포인트로 해서 좀 이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자꾸 이렇게 길어지거나 외부로 소란스럽게 비치거나 이런 것들이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건은 투표 방식입니다. 반드시 무기명이냐 기명이냐를 결론을 짓고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야 된다. 결정이 그게 안 되면은 원포인트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연기가 되면은 다음에 9월달에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고 나서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도민은 뒷전이란 질타 속에 의회의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의장과 제1부의장이 선거 전 동료 의원에게 결혼 축의금 100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은 문제로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의장, 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의회 정상화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119 구급차가 지나갈 때 도로 위 차량들이 바다가 갈라지듯 길을 비켜주는 소방차 길터주기, 이른바 모세의 기적 영상으로 많이 보셨죠.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길을 비켜주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모세의 기적 자동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소방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통행이 가능한 신호체계로 바뀌는 건데 어떤 시스템인지 장보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가 긴급 출동합니다.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은 5분. 한시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신호 위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도로가 막히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해봐도 결국 멈춰야 합니다. 긴급 차량 운전자로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는데 출동 시 신속한 도착을 위해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고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방관의 위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김해대로 일부 구간에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소방차가 교차로를 지나갈 때 사이렌이 울리며 초록불로 바뀌는 겁니다. 차량에 있는 단말기를 작동시키면 김해 동부소방서 앞부터 전하교까지 2.4km 구간 10개 교차로는 우선 신호를 받아 무정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소방 출동 시간 단축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의 운행 시간을 비교해보니 우선 신호 시스템이 없는 경우 5분 28초, 우선 신호를 적용하니 3분 15초로 운행 시간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명, 재산 피해를 경감할 수 있고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시적인 차량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소방차가 화재 현장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10번 중 4번입니다. 긴급 차량의 빠른 출동과 사고 예방 대책으로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남소방본부는 시군과 연계해 시스템 도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마산 해안가는 그동안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지역의 대명사였습니다. 장마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상황은 어땠을까요? 표영민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도로 전체가 마치 강처럼 변했습니다.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빗물이 넘실대고 바퀴 절반 이상 물이 차오릅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한 해안도로는 집중호우나 태풍 때마다 도로는 물론 주변까지 온통 물바다로 변합니다. 지자체도 상습 침수 구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창원시는 시간당 80mm의 물폭탄도 견딜 수 있는 배수 펌프장 2곳을 새로 짓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장마 기간 창원에는 7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지만 별다른 침수 피해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됨으로 해가지고 그 대로변의 그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앞으로 걱정 없이 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덕분에 인근 3천여 세대, 주민 9천여 명은 한시름 내려놓았습니다. 작년에 비 피해가 많았는데 올해는 비 피해가 별로 없어요. 해안과 가까워 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칠 때 물난리를 겪었던 봉암동과 양덕동도 걱정을 덜었습니다. 지난 21일 배수로 정비 사업과 배수 펌프장 준공이 완료되면서 정상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름 장마는 무사히 넘겼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기상청이 올여름 2개에서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고한 만큼 다시 한번 취약지를 점검하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연이은 비 소식에 이번 장마가 유난히 길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더 오래 받고 비의 양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올해 남해안 일대 장마 일수는 28일 기준으로 35일째. 예년 평균 31.5일보다 3.5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한 것이 장마가 길어진 원인입니다. 예년 장마 기간 비가 내린 날은 17.5일이었지만 올해는 21일 동안 비를 뿌렸습니다. 강수량도 기록적이었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내린 비의 양은 885mm. 지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강수량 400.8mm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올해는 한 번 내렸다 하면 집중호우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3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 해운대와 기장, 사하구에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심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부산 지역 기상 관측 이래 7월 기준 3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된 데다 지형적인 영향이 컸던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이 남쪽에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렸고요. 특히 부산으로 남해상의 수증기가 많이 집중되고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남부지방은 30일 전후로, 중부 지역은 다음 주 중 장마가 끝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경남 지역에는 줄어드는 인구로 폐교 위기를 겪는 농어촌 학교들이 많은데요. 남해 고연에서 지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학교에 전학만 오면 보금자리와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남해 노량에 위치한 고연면 차면마을입니다. 많을 때는 130가구 정도 살았지만 점점 그 수가 줄더니 이젠 85가구 정도 살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엔 빈집도 보입니다. 울음 소리가 나는 건 제가 알기로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년, 한 7, 8년 정도.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해 인구 소멸 지역 전국 5위로 꼽힌 남해군. 특히 고연면은 남해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고령화 비율이 높습니다. 지역 학교들은 학생들이 없다 보니 늘 폐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고연면의 초등학교가 3개였습니다. 하나 폐교가 되고 이미 없어졌고 중학교도 재작년에 폐교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1명이었습니다. 올해 22명, 9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급격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역민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지역 학교와 총동창회, 이장단, 농협 등 전방위적으로 학교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마을 곳곳에 빈집을 수리해 고연면으로 전학 올 가정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농사지을 토지는 물론 영농 방법까지 돕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신입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도 줄 계획입니다. 기농 기촌분들에게 농사 정보도 주고 또 인력 지원 사업도 하고 우리 농협에서 갖고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도 우리가 임대를 또 알선해서 젊은 층들이 남해 고해에 오면은 편안하게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학생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직접 피켓도 만들고 어른들과 함께 거리 행진도 하는 등 친구들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피켓을 만들면서 우리 남해가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고 도마로 많이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더 재밌게 놀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 좀 더 막 친구들이랑 많이 재밌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아, 고향처럼 빨리 와. 줄어드는 인구로 불씨가 꺼져가는 농어촌 지역 학교들. 지역민들이 함께 나서면서 온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예년보다 긴 장마로 벼와 밭작물의 병해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른 장마에다 길고 많은 장맛비까지 이어지면서 벼 도열병과 벼 먹노린재, 고추 탄저병 등 각종 병해충 발생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887헥타르의 논에서 벼 잎도열병이 발생했으며 이는 평년 대비 2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벼 먹노린재는 친환경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밀도가 주당 4-5마리로 예년보다 높아졌고 밭작물인 고추에도 탄저병과 세균 전문이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농기원은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하고 세심한 방제 작업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장마 이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부산, 울산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차원에서 동남권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최대 20만 원의 숙박비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여름 휴가 어디로 갈래라는 제목의 숙박비 지원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전국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숙박 또는 패키지 상품 등 경남 관광 상품을 구매하면 할인해주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창원시는 야간에 버스를 타고 창원 수목원과 진해루 등을 돌아보는 창원 야간 시티 투어 버스를, 통영시는 다양한 해상 체험 행사를 즐기는 통영 이순신의 물의 나라 워터랜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도내 시군도 다양한 체험과 할인 이벤트를 8월 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양산 캠퍼스 미개발지 등에 대한 정부의 양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양산시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소특구 지정을 위해 개최한 제34차 연구개발 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양산시는 부산대 양산 캠퍼스를 기술 핵심 기관으로 부산대 양산 캠퍼스 내 미개발지인 첨단 산학단지와 인근 동명 가산산단을 배후 공간으로 설정해 전체 1.29제곱킬로미터를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과기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핵심 기관인 부산대 양산 캠퍼스가 주요 평가 기준인 연구 개발 인력과 특허 출원 등 정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양산은 지난해 6월 강소특구 지정 탈락에 이어 2회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동물 모양 청동 허리띠 고리 등 가야시대 유물이 잇따라 발굴됐습니다. 김해시 대성동 고분박물관은 대성동 고분군 10차 학술 발굴조사 마무리 단계 중 108호 묘안에서 청동 거울과 화살촉 모양 옥제품, 115호 묘에서는 호랑이 말 등 동물 모양 청동 허리띠 고리 등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은 호랑이 말 모양 허리띠 고리가 함께 출토된 사례는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성동 고분군은 금관가야 최고 지배층 묘역으로 사적 제341호이며 특히 108호묘는 도굴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국내 최초로 청동 화살촉이 무더기 발굴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